짠내보다 더 쓴 진실. 그날 바다 냄새가 유난히 썼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남편 영웅은 어촌계장이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어촌 사람들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내 인생을 갈라놨다. 업한장 옆 모텔에서 계장님이랑 유진 씨 봤어. 누군가가 올린 글, 그리고 첨부된 사진. 흐릿했지만 분명 그였다. 내 남편 영웅. 그날 밤 나는 그의 휴대폰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틀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끝이 떨려서 버튼이 눌리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눌렀다. 그의 생일, 딸아이의 생일, 그리고 유진의 생일. 잠금이 풀렸다. 그 안엔 메시지 하나. 오늘 밤 그 모텔에서 기다릴게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음처럼 식어버렸다. 그가 나에게 건넨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거짓이 마을 전체를 흔들 폭풍이 될 줄은. 업한장은 늘 비린내와 소음으로 가득했다. 그날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유난히 나를 찔렀다. 가인은 속삭였다. 언니, 그 사진 진짜야? 무슨 사진? 가인이 말한다. 그거 단톡방 돌았잖아. 모텔 앞에서 영웅 오빠랑 유진 언니가 같이 찍힌 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손에 들고 있던 고등어를 쥐었다. 비늘이 손바닥에 박혔다. 피가 났다. 그 피가 바닷물에 섞여 사라졌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피가 내 마음의 시작이 될 줄은. 영웅은 코로나 이후 어촌계를 맡으며 바빴다. 사람들은 그를 희망의 사람이라 불렀다.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어촌 재개발에 앞장섰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는 집보다 업한장에 있었다. 밤에도, 새벽에도, 그리고 그 옆에는 늘 유진이 있었다. 요즘 유진 씨랑 일 자주 하시네. 영웅은 말한다. 일이지. 괜한 의심 좀 그만해라. 의심? 내가 왜 의심을 해? 남편이랑 젊은 여자가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의 침묵이 내 분노를 깨우는 불씨가 될 줄은. 3일 후 저녁 마을 회관. 어촌계 회의가 끝나갈 무렵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계장님, 그 자료는 제가 정리해 둘게요. 그녀의 눈빛엔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다. 내 앞에서 당당하게, 마치 내 자리를 차지한 사람처럼. 회의가 끝나고 나는 유진을 따라 나섰다. 잠깐만 유진 씨. 유진은 말한다. 네, 윤정 언니. 사진 말이야. 그거 너지? 유진은 말한다. 사진이요? 어떤 사진요? 그녀는 눈을 피했다. 그 피하는 눈빛에서 확신이 생겼다. 모텔 CCTV에 찍힌 사람. 너잖아. 유진은 말한다. 계장님이 힘들어하셔서 그냥 얘기 좀 나눈 거예요. 얘기? 모텔에서?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유진은 말한다. 언니,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알 수 없음. 계장님이랑 그 여자 모텔 CCTV 영상 보고 싶어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영상? CCTV? 누구세요? 내일 마을 회의에 와요. 그럼 보여줄게요. 그 다음 날 어촌계 긴급회의. 마을 사람들, 구청 직원들 모두 모였다. 노트북 화면이 켜졌다. 어두운 모텔 주차장. 비가 오는 밤. 한 남자가 뛰어들어오고 뒤이어 젊은 여자가 따라왔다. 그리고
그들이 문 안으로 사라졌다. 가인은 말한다. 저거 영웅 오빠 아니야? 찬호는 말한다. 유진 아니야? 어촌계 유진? 웅성거림이 퍼졌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유진은 말한다. 삭제해요. 그 영상 지워요. 왜? 사실이니까? 유진은 말한다. 아니, 이건 뭐야, 유진 씨. 남편 뺐고, 이젠 피해자 흉내까지네. 모두가 숨죽였다. 영웅이 고개를 들었다. 영웅은 말한다. 그만해, 윤정. 뭘 그만해? 진실인데?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영웅은 말한다. 그날은 회식이었어. 유진이 술에 취해서 데려다 준 거야. 모텔로? 그의 입이 굳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침묵이 우리 가족의 파멸을 부를 줄은. 다음 날, 마을은 이미 뒤집혔다. 모든 대화의 주제가 우리 부부였다. 계장님이 그럴 줄이야. 역시 사람은 몰라. 나는 더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울고 왔다. 엄마, 친구들이 아빠 보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그때 문자가 왔다. 당신 남편 아직도 그 모텔 가요. 휴대폰을 던졌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너졌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절망이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줄은. 영웅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어촌계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누군가 말했다. 어제 새벽에 바다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신발이 현관에 없었다. 그의 옷도 휴대폰도 통장도 사라졌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의 실종이 진짜 진실의 시작일 줄은. 마을 전체가 들끓었다. 계장님이 도망갔다더라. 유진이랑 도피한 거 아냐? 윤정 씨는 불쌍하네. 그 말들이 나를 찔렀다. 바다를 바라봤다. 새벽의 바다는 잔잔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 같았다. 나는 업한장 옆의 모텔을 다시 찾았다. 문이 잠겨 있었다. 하지만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다. 누구 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타났다. 눈밑은 퀭했고 손에는 영웅의 재킷이 들려 있었다. 유진은 말한다. 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유진은 말한다. 그 사람 여기 왔었어요. 그날 밤에도 그리고 마지막에도. 마지막이라니? 유진은 말한다. 그가 나한테 말했어요. 이젠 끝내자. 그날 밤 나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영웅이 자주 앉던 방파제 끝, 그곳에 아직 그의 담배꽁초가 남아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웅아, 제발 돌아와줘. 바다로 던진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 방송이 울렸습니다. 주민 여러분, 김영웅 씨의 차가 방파제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경찰이 나섰습니다. 시신은 없어요. 차 문은 열려 있었고 운전석엔 그분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누군가 그를 해쳤거나 혹은 그 스스로 바다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도리처럼 우리의 사랑도 파도에 휩쓸려 어딘가로 떠내려갔겠죠. 바다는 모든 걸 삼키지만 진실은 언젠가 밀물처럼 돌아옵니다. 그날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는 사라진 걸까?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제 모든 비밀의 문이 열린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다는 잔혹할 만큼 고요했고 모텔 간판 불빛이 깜빡이며 나를 향해 조롱하듯 웃고 있었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모텔 앞을 지났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으니까. 비에 젖은 발끝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 모텔 주차장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모텔 앞 마주 선 두 여자. 유진 씨, 윤정 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 왜 다시 여기 온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또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서진? 그 남자, 영웅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어촌계 총무였던 서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죠. 그들은 나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영웅의 돈, 어촌계 공금, 그리고 모텔에서 벌어진 일들. 나는 단지 그들의 거짓된 거래 속에서 희생된 바보였던 겁니다. 그날 모텔에서 영웅 씨가 우리한테 소리쳤어요. 유진이 말했다. 공금건으로 경찰에 말하겠다고. 서진 오빠가 다 해명하려 했는데 그분이 먼저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바다로 간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그날 이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나는 분노보다 서늘한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숨겼고 나는 진실을 찾아 헤맸던 겁니다. 서진의 고백. 윤정 씨, 그날 영웅이 나한테 말했어요. 유진이 너랑 한패 아니냐고. 그래서 싸웠어요.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밀쳤어요. 뭐라고요? 밀쳤다고요? 근데 진짜로 밀려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바닥이 젖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영웅은 정신을 잃고 바다 쪽으로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쪼개지는 듯 했어요. 그들이 진실을 숨긴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 회피와 자기 합리화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나는 몰랐다. 진실이 드러나도 마음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걸. 영웅이 떠난 이유는 단순한 불륜도 돈 문제도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거짓 속에서 끝없이 흔들리다 결국 자신을 버린 거였다. 며칠 후 어촌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진과 유진은 마을 사람들 앞에 섰죠.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모텔에서 있었던 일, 이제는 다 밝혀야 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영웅이는 공금을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건 마을의 신뢰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서진이랑 유진은 왜 숨긴 거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죄가 있어요. 그분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제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혼자 바다로 걸었습니다. 비가 다시 쏟아졌고 바다는 검은 잉크처럼 일렁였죠. 그때 파도에 밀려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목도리 한 조각. 내가 그에게 선물했던 그 목도리였습니다. 나는 그걸 꼭 끌어안았어요. 영웅아, 이젠 내가 왜 떠났는지 알 것 같아. 우린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끝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지. 바다는 모든 걸 삼키지만 거짓은 결국 파도 위로 떠오릅니다. 서진은 어촌계를 떠났고 유진은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 윤정은 다시 업한장 일을 시작했죠.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조용히 대했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진실을 마주한 사람은 더 이상 거짓에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새벽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바다 건너편에서 낡은 어선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윤정 씨, 저기 저 사람.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배 위에서 젖은 옷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내렸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초췌했지만 살아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차가웠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죠. 왜 이제야 왔어요? 그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살아있다는 게 죄처럼 느껴졌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아, 이제는 다시 시작해도 될까? 그 말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살아봐요. 그날 이후 우린 다시 업한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 대신 작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죠.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댔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진심 어린 후회가, 내 마음엔 늦은 사랑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파도처럼 흔들리고 진실은 모래 속 조개처럼 묻히지만 결국 빛나는 건 사랑과 용서뿐이더군요. 그날의 폭로와 눈물은 우릴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변덕스럽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그 말 남기고 나갔어요. 유진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유진은 말한다. 그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약속한 적 없어요. 나만 착각했어요. 착각? 유진은 말한다. 외로웠어요. 코로나로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미소에 기대버렸어요. 그녀의 고백은 마치 거짓처럼 들렸지만 그 눈물만은 진짜였다.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유진은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말할게요. 그날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진은 모든 사람 앞에 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유진은 말한다. 그날 모텔에서 있었던 일 모두 제 잘못이에요. 계장님은 저를 도와주려 했을 뿐이에요. 제가 취해서 쓰러졌고 그분은 저를 안전하게 데려다 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유진은 말한다. 제가 먼저 사진을 찍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영웅이 들어왔다. 초췌한 얼굴, 젖은 머리카락. 영웅은 말한다. 내가 도망친 건 맞아. 하지만 죄를 피하려던 게 아니야.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영웅은 말한다. 유진은 잘못했지만 내가 더 비겁했어. 그날 모텔에 간 건 그녀가 죽겠다고 해서였어. 죽겠다고? 영웅은 말한다. 남편한테 버림받고 일자리도 잃고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울더라. 그래서 갔어.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됐어. 그는 무릎을 꿇었다. 영웅은 말한다. 용서해줘, 윤정아. 의심받기 싫어서 설명도 안 하고 숨은 게 잘못이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의 눈물이 내 마음의 얼음을 녹일 줄은.
며칠 후 바닷가 어판장은 다시 평소처럼 시끄러웠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영웅은 어촌계를 내려놓았다. 유진은 마을을 떠났다. 그녀는 작게 메모를 남겼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디 용서하세요. 나는 그 메모를 바다에 던졌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밀려와 메모를 삼켰다. 그날 새벽 나는 다시 어판장에 섰다. 바다가 잔잔했다. 그 위로 붉은 해가 올랐다. 영웅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엔 피로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영웅은 말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파도는 늘 돌아오잖아. 우리도 언젠가 다시 돌아가겠지.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사랑은 완벽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걸. 바다는 오늘도 밀물과 썰물을 반복한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의 잔해를 주워 담는다. 누구나 실수한다. 누구나 무너진다. 그러나 진심으로 후회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자격이 있다. 사랑은 이해로, 미움은 시간으로, 용서는 결국 우리의 선택으로 완성된다.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의 작은 구독과 좋아요가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피워냅니다. 그날 이후 남편 영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은행 계좌엔 마지막으로 5만 원이 남아 있었죠. 바닷가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칼처럼 매서웠어요. 어제 새벽에 영웅이 바다 쪽으로 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십 번 바다로 뛰쳐나가려다 멈췄어요. 혹시라도 그가 돌아올까? 혹시라도 내가 그를 오해한 건 아닐까?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어판장 옆 모텔에서 익숙한 남자의 재킷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의 이름표가 달린 회색 잠바였죠. 모텔 앞 비바람이 몰아치는 저녁. 모텔 간판이 덜컹거리며 흔들리고 경찰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그 남자 실종됐다며? 유진이랑 뭐 있는 거 아니야? 둘 다 같은 날 사라졌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내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만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내 눈을 피했습니다. 모텔 문 앞엔 경찰이 서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 한 명이 나왔습니다. 혹시 김영웅 씨 아내분 되시죠? 네, 맞아요. 이거 혹시 남편분 물건이 맞습니까? 그가 내민 비닐봉지 안에는 낡은 지갑,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내가 선물했던 낡은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이 모텔에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CCTV엔 그 후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여길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다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그날따라 멈춘 듯 했죠. 내 머릿속엔 온통 의문뿐이었어요. 그는 왜 모텔에 있었을까?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정말 유진과 함께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를 만나러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유진의 집 앞 문을 두드리는 윤정. 유진 씨, 안에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요.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창문 사이로 본 방 안은 엉망진창이었죠. 깨진 컵, 뒤집힌 사진 액자,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
그 벽 밑에는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잖아. 사진 속에는 업한장 축제날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영웅, 그리고 그 뒤에 살짝 기대 서 있던 유진이 있었습니다. 업한장 마을 사람들의 소문. 둘이 그날 싸웠대. 남자가 도망쳤다던데. 유진이가 먼저 유혹했다던데. 소문은 눈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유진을 질투해서 영웅을 바다에 빠뜨렸다는 말까지 섞여 있었죠.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 진실이 묻히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말 남기고 나갔어요. 유진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유진은 말한다. 그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약속한 적 없어요. 나만 착각했어요. 착각? 유진은 말한다. 외로웠어요. 코로나로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미소에 기대버렸어요. 그녀의 고백은 마치 거짓처럼 들렸지만 그 눈물만은 진짜였다.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유진은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말할게요. 그날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진은 모든 사람 앞에 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유진은 말한다. 그날 모텔에서 있었던 일 모두 제 잘못이에요. 계장님은 저를 도와주려 했을 뿐이에요. 제가 취해서 쓰러졌고 그분은 저를 안전하게 데려다 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유진은 말한다. 제가 먼저 사진을 찍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영웅이 들어왔다. 초췌한 얼굴, 젖은 머리카락. 영웅은 말한다. 내가 도망친 건 맞아. 하지만 죄를 피하려던 게 아니야.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영웅은 말한다. 유진은 잘못했지만 내가 더 비겁했어. 그날 모텔에 간 건 그녀가 죽겠다고 해서였어. 죽겠다고? 영웅은 말한다. 남편한테 버림받고 일자리도 잃고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울더라. 그래서 갔어.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됐어. 그는 무릎을 꿇었다. 영웅은 말한다. 용서해줘, 윤정아. 의심받기 싫어서 설명도 안 하고 숨은 게 잘못이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의 눈물이 내 마음의 얼음을 녹일 줄은. 며칠 후 바닷가. 업한장은 다시 평소처럼 시끄러웠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영웅은 어촌계를 내려놓았다. 유진은 마을을 떠났다. 그녀는 작게 메모를 남겼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디 용서하세요. 나는 그 메모를 바다에 던졌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밀려와 메모를 삼켰다. 그날 새벽 나는 다시 업한장에 섰다. 바다가 잔잔했다. 그 위로 붉은 해가 올랐다. 영웅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엔 피로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영웅은 말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파도는 늘 돌아오잖아. 우리도 언젠가 다시 돌아가겠지.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사랑은 완벽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걸. 바다는 오늘도 밀물과 썰물을 반복한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의 잔해를 주워 담는다. 누구나 실수한다.
누구나 무너진다. 그러나 진심으로 후회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자격이 있다. 사랑은 이해로, 미움은 시간으로, 용서는 결국 우리의 선택으로 완성된다.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의 작은 구독과 좋아요가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피워냅니다. 그날 이후 남편 영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은행 계좌엔 마지막으로 5만 원이 남아 있었죠. 바닷가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칼처럼 매서웠어요. 어제 새벽에 영웅이 바다 쪽으로 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십 번 바다로 뛰쳐나가려다 멈췄어요. 혹시라도 그가 돌아올까? 혹시라도 내가 그를 오해한 건 아닐까?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업한장역 모텔에서 익숙한 남자의 재킷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의 이름표가 달린 회색 잠바였죠. 모텔 앞 비바람이 몰아치는 저녁. 모텔 간판이 덜컹거리며 흔들리고 경찰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그 남자 실종됐다며? 유진이랑 뭐 있는 거 아니야? 둘 다 같은 날 사라졌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내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만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내 눈을 피했습니다. 모텔 문 앞엔 경찰이 서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 한 명이 나왔습니다. 혹시 김영웅 씨 아내분 되시죠? 네, 맞아요. 이거 혹시 남편분 물건이 맞습니까? 그가 내민 비닐봉지 안에는 낡은 지갑,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내가 선물했던 낡은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이 모텔에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CCTV엔 그 후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여길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다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그날따라 멈춘 듯 했죠. 내 머릿속엔 온통 의문뿐이었어요. 그는 왜 모텔에 있었을까?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정말 유진과 함께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를 만나러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유진의 집 앞 문을 두드리는 윤정. 유진 씨, 안에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요.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창문 사이로 본 방 안은 엉망진창이었죠. 깨진 컵, 뒤집힌 사진 액자,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 그 병 밑에는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잖아. 사진 속에는 업한장 축제날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영웅, 그리고 그 뒤에 살짝 기대 서 있던 유진이 있었습니다. 업한장 마을 사람들의 소문. 둘이 그날 싸웠대. 남자가 도망쳤다던데. 유진이가 먼저 유혹했다던데. 소문은 눈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유진을 질투해서 영웅을 바다에 빠뜨렸다는 말까지 섞여 있었죠.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 진실이 묻히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영웅이 자주 앉던 방파제 끝, 그곳에 아직 그의 담배꽁초가 남아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웅아, 제발 돌아와줘. 바다로 던진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 방송이 울렸습니다. 주민 여러분, 김영웅 씨의 차가 방파제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경찰이 나섰습니다. 시신은 없어요.
차 문은 열려 있었고 운전석엔 그분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누군가 그를 해쳤거나 혹은 그 스스로 바다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도리처럼 우리의 사랑도 파도에 휩쓸려 어딘가로 떠내려갔겠죠. 바다는 모든 걸 삼키지만 진실은 언젠가 밀물처럼 돌아옵니다. 그날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는 사라진 걸까?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제 모든 비밀의 문이 열린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다는 잔혹할 만큼 고요했고 모텔 간판 불빛이 깜빡이며 나를 향해 조롱하듯 웃고 있었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모텔 앞을 지났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으니까. 비에 젖은 발끝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 모텔 주차장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모텔 앞 마주 선 두 여자. 유진 씨, 윤정 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 왜 다시 여기 온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또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서진? 그 남자, 영웅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어촌계 총무였던 서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죠. 그들은 나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영웅의 돈, 어촌계 공금, 그리고 모텔에서 벌어진 일들. 나는 단지 그들의 거짓된 거래 속에서 희생된 바보였던 겁니다. 그날 모텔에서 영웅 씨가 우리한테 소리쳤어요. 유진이 말했다. 공금건으로 경찰에 말하겠다고. 서진 오빠가 다 해명하려 했는데 그분이 먼저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바다로 간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그날 이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나는 분노보다 서늘한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숨겼고 나는 진실을 찾아 헤맸던 겁니다. 서진의 고백. 윤정 씨, 그날 영웅이 나한테 말했어요. 유진이 너랑 한패 아니냐고. 그래서 싸웠어요.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밀쳤어요. 뭐라고요? 밀쳤다고요? 근데 진짜로 밀려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바닥이 젖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영웅은 정신을 잃고 바다 쪽으로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쪼개지는 듯 했어요. 그들이 진실을 숨긴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 회피와 자기 합리화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나는 몰랐다. 진실이 드러나도 마음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걸. 영웅이 떠난 이유는 단순한 불륜도 돈 문제도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거짓 속에서 끝없이 흔들리다 결국 자신을 버린 거였다. 며칠 후 어촌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진과 유진은 마을 사람들 앞에 섰죠.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모텔에서 있었던 일, 이제는 다 밝혀야 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영웅이는 공금을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건 마을의 신뢰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서진이랑 유진은 왜 숨긴 거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죄가 있어요. 그분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제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혼자 바다로 걸었습니다. 비가 다시 쏟아졌고 바다는 검은 잉크처럼 일렁였죠. 그때 파도에 밀려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목도리 한 조각. 내가 그에게 선물했던 그 목도리였습니다. 나는 그걸 꼭 끌어안았어요. 영웅아, 이젠 내가 왜 떠났는지 알 것 같아. 우린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끝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지. 바다는 모든 걸 삼키지만 거짓은 결국 파도 위로 떠오릅니다. 서진은 어촌계를 떠났고 유진은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 윤정은 다시 업한장 일을 시작했죠.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조용히 대했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진실을 마주한 사람은 더 이상 거짓에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새벽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바다 건너편에서 낡은 어선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윤정 씨, 저기 저 사람.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배 위에서 젖은 옷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내렸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초췌했지만 살아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차가웠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죠. 왜 이제야 왔어요? 그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살아있다는 게 죄처럼 느껴졌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아, 이제는 다시 시작해도 될까? 그 말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살아봐요. 그날 이후 우린 다시 업한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 대신 작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죠.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댔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진심 어린 후회가, 내 마음엔 늦은 사랑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파도처럼 흔들리고 진실은 모래 속 조개처럼 묻히지만 결국 빛나는 건 사랑과 용서뿐이더군요. 그날의 폭로와 눈물은 우릴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변덕스럽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찾았으니까요.